마치 불꽃 하나가 화약 창고에 떨어진 듯했다. 사이렌도 비명도 없었지만 긴장은 지울 수 없는 냄새처럼 복도를 타고 번졌다. 텔러햇이 여성 교도소는 이미 소문과 시간을 죽이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 그리고 금세 사라지는 음모들에 익숙했지만 그 주의 소문은 달랐다. 아무나 내뱉는 말이 아니었다. 세기의 가장 어두운 스캔들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인물, 그 사람이 단 한마디만 해도 권력이 오가는 어떤 방이라도 흔들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 정보는 공식 인터뷰에서 나온 것도, 기자들이 취재한 것도, 문서에 기록된 것도 아니었다.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씨처럼 튀어올랐다. 쇠로 된 2층 침대와 낡은 매트리스, 조심스럽게 서로를 살피는 시선 사이에서 기슬레인 맥스웰과 같은 감방을 썼던 전 동료 수감자가 갑자기 들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건 모호한 디테일도 유치한 가십도 아니었다. 숨 막히는 감방 안, 여자가 여자에게 건넨 몇 마디 말이었지만 그것은 드러나기만 하면 미국 정치의 매끈한 표면을 갉아먹을 독이었다. 상황을 그려보라. 두 수감자가 최소한의 공간을 함께 쓰며 소리와 냄새, 사라진 사생활에 익숙해져야 하는 나날, 처음엔 피할 수 없는 사소한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가 조금씩 위험한 영역으로 스며든다. 그 속에서 그 고백은 마치 무심하게 흘러나온 것처럼 새우며들었다. 하지 말았어야 할 한마디, 더 깊은 뭔가를 암시하는 뉘앙스. 그 전 동료 수감자는 맥스웰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치명적인 정보를 쥐고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충격이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것이 말해진 맥락이었다. 후회나 참회의 마음에서 나온 자백이 아니었다. 계산이었다.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성공하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움직임을 연습하는 듯한 말투였다. 맥스웰은 그 전 동료의 말에 따르면 이 비장의 카드를 거래 수단으로 삼아 당시 현직 대통령 조 바이든에게 사면을 받으려 했다고 했다. 간청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이 발상이 실제였다면 그것은 이미 대담함에 익숙한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일이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이 자신의 죄책감조차 협상의 무게추로 바꾸려 한 것이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자원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거부하는 마음일 것이다. 혹은 권력의 체스판에는 항상 아직 쓰이지 않은 말이 있다는 확신일 수도 있다. 이야기를 더 미묘하게 만드는 건 법무부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을 뿐 아니라 대화 시도 자체에서 완전히 물러섰다는 사실이다. 성매매 인신매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하는 말을 듣는 건 법적 윤리적 지뢰밭을 가로지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거절은 의문을 남겼다. 그 정보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을까?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남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교도소 안에서 모든 소문은 해부되고 확대된다. 어떤 수감자들은 맥스웰이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단지 감방 안에서 자신을 잊히지 않게 하려는 술수일 뿐이라고 의심했다. 그러나 이야기가 곧바로 버려지지 않게 만든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전 동료 수감자가 말을 꺼낼 때 보인 확신이었다. 아마 이렇게 말한 것 같다도 잘못 들었을지도 모른다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었고 내 귀로 직접 들었고 그녀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정확히 안다였다. 이런 확신은 듣는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믿고 나서 그 결과를 상상하든지 아니면 가짜라고 치부하고 연극이라고 결론 내리든지 중간지대는 없다. 이 딜레마가 이야기를 교도소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이런 급의 비밀은 그것이 말해진 내용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나텔로엣이 바깥으로까지 이야기가 퍼진 순간 긴장은 더 겹겹이 쌓인다. 누가 또 들었을까? 누가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서나 녹음, 메모로 남아있을까? 아니면 오직 기억과 입을 연 사람의 말에만 의존해야 할까?
그리고 그 증언이 수사관, 기자, 정치적 경쟁자의 손에 들어간다면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의 가장 도발적인 지점은 많은 이야기들이 세월 속에 묻히는 것과 달리 이건 단순히 과거에만 속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와 미래의 직접적인 파급력을 지닌다. 맥스웰이 실제로 그 말을 했다면 여전히 정치 무대 중심에 있는 인물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셈이다. 그리고 이런 판에서 위협은 그냥 방치되지 않는다. 장면은 거의 영화 같다. 작은 감방, 좁은 2층 침대 2개, 그리고 몇 마디로 수십 년간의 관계, 동맹, 비밀을 가로지르는 대화. 하루하루의 생존 이야기를 넘어 훨씬 더 큰 판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를 논하는 자리.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이렇게 은밀하고 제한된 대화가 이제는 누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불씨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소문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는 호수에 던져진 돌이 된다. 물결은 번져 나가고 출발점에서 멀어질수록 단순한 말의 기억만이 아니라 의문과 의심, 추측을 함께 실어 나른다. 누가 이 물결을 거둘까? 누가 잠재우려 할까? 누가 이용하려 들까? 역사가 이미 증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비밀은 영원히 묻혀있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실의 무게든 거짓의 추진력이든 결과는 같다. 누군가는 잠을 잃고 누군가는 통제력을 잃고 누군가는 그것을 이익으로 바꾸려 할 것이다. 오늘 30, 40, 50 혹은 60살이 된 분들이 과거를 돌아볼 때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호감 때문에 초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용성 때문에 초대가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그룹입니다. 1990년대 세상이 아직 유선 전화와 신문 페이지로 소통하던 시절, 평판은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숨겨진 것에서도 형성되었습니다. 그 시절 맥스웰은 소수에게만 열리는 문이 있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로버트 맥스웰의 딸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별도의 소개 없이도 이 판을 다루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도널드 트럼프는 가시성에 의해 움직이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표지에 등장하며 단순히 부동산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를 고급스러움과 권력의 상품으로 팔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그는 대담함으로 인해 존경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이유로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맥스웰은 그 곁에 있는 것이 매 순간을 자기 홍보의 기회로 바꾸는 남자와 가까워지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연결은 단순히 사회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1997년 선데이 미러에 실린 기사에는 2025년에 읽는 사람들에게는 당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신호처럼 보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스웰은 단순히 트럼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된 여성들의 존재로 그를 둘러싼 중개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개적인 파티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된 사적 모임, 통제된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친숙한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멀리 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에게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권력의 역학이 사실상 더 가까운 환경에서도 반복되는 확대된 메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연합이 형성되는 사무실, 소수가 다수를 결정하는 단지, 혹은 작은 호의를 쌓아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는 지역 정치까지 말입니다. 성인이 되면서 우리는 관계가 애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환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맥스웰과 트럼프의 관계에도 이러한 특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녀가 제공한 접근권은 희귀한 화폐였습니다. 시선과 이야기의 통제를 먹고 사는 그에게는 금과도 같았습니다. 영향력과 중요성을 유지하려는 그녀에게는 조명과 관심을 다루는 법을 아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이 사건의 최전선에 남을 수 있는 보장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까움에도 대가가 있었습니다. 에프스타인이 여전히 맥스웰 곁에 있었던 시절부터 그녀가 그와 멀어진 이후까지 그녀의 이름에는 낮은 목소리로 돌던 소문과 비난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아직 막이 오르지 않은 연극을 지켜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뭔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몰락의 강도를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충분히 긴 시간을 살아오며 우정과 동맹이 무기가 되는 순간을 경험했다면 공통된 실마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공모와 친밀감을 나누던 시선이 어느 날 위협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맥스웰과 트럼프의 경우 수십 년을 이어온 관계 속에 비밀, 공유된 이야기,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순간들이 쌓였습니다. 이 기억들은 몰락한 사람에게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 이야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사적 파티나 맨해튼의 황금빛 살롱에 화려했던 과거만이 아닌 모두가 손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서 형성된 유대가 언젠가 정치적 폭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무게를 가집니다. 맥스웰이 가능성을 계산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는 일상에 더 가까운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결함을 아는 동료,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평판을 바꿀 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이웃, 혹은 경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부 사항을 간직한 오랜 친구. 차이는 맥스웰과 트럼프의 세계에서는 이런 세부 사항이 단순히 두세 사람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 전체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려 깊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비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개인의 안전과 진실 공개의 가치 중 무엇이 더 무거운가? 2025년 SNS와 디지털 미디어가 단 몇 분 만에 어떤 정보든 전 세계 뉴스로 바꿀 수 있는 시대에 말할지 침묵할지의 선택은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맥스웰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결정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생존 계산이 되는 영역에서 살아왔습니다. 트럼프와의 관계도 그 계산의 일부였습니다. 비록 기억과 사건 속 조각으로 남은 공유된 과거도 한쪽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구체적 위협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이야기를 먼 거리에서 바라보면 세계가 여전히 이러한 인물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만이 아니라 수십 년의 동맹, 배신, 숨겨진 전략을 품은 채 행동하는 지도자와 영향력자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고 무너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첫눈에는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정치적, 경제적 결정이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 이해하는 필수적 열쇠입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이 젊은 시절부터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집착, 전략, 모순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두 대통령의 전기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이북이 있습니다. 각자의 개인적 특성이 오늘날의 거대한 지정학적 움직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비밀이 돌기 시작하는 순간 관심은 그것이 어디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로 향한다. 경비문 밖에는 사무실, 집무실, 회의실이 있고 이런 정보는 전략적 자원으로 취급된다.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의 공적 이미지를 위협할 수 있는 보고를 무시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맥스웰과 협상하기를 거부한 것은 또 다른 사고의 여지를 남긴다. 만약 제도적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시기적 계산을 우선시하는 복잡한 전략이라면 어떨까? 때로는 적절한 순간이 내용 자체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2025년 일상에서 겪는 상황과 어떻게 맞닿는지 생각해보라. 얼마나 자주 결정은 모두가 기대하는 순간이 아니라 상황이 더 유리해질 때까지 미뤄지는가? 예를 들어 지역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진 이웃, 협상을 바꿀 수 있는 이메일을 공개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직장 동료. 정보 자체의 소유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에도 가치가 있다. 언제, 어떻게 말할지를 통제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파장을 지배한다.
하지만 맥스웰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소위 승부수 이야기를 더 심오하게 만드는 또 다른 점이 있다. 그녀가 성인 시절 대부분을 보낸 환경이다. 사업가, 정치인, 공인들과 어울리면서 그녀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뿐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지배하는 지하 규칙까지 흡수했다. 특정 서클에서는 아무것도 공짜가 아님이 알려져 있다. 이벤트 초대는 화폐일 수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소개는 몇 년 후 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런 논리 안에서 기억, 만남, 맥락 밖의 발언 하나하나가 게임에서 사용할 카드가 된다. 이 카드들이 얼마나 잘못된 손에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얼마나 많은 대화가 애정 때문에가 아니라 실용 때문에 저장되었는가? 공적 영역에서는 이것이 다층적인 게임으로 변한다. 겉보기 친절함 뒤에는 동맹이 깨질 순간을 위해 저장된 탄약이 숨어 있다. 바로 이것이 사건을 지켜보는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부분이다. 만약 맥스웰이 트럼프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정말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들은 어디에 저장되었을까? 기억 속, 개인 메모, 제3자와의 비밀스러운 대화 속. 이 가능성은 또 다른 불안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다른 맥락에서 들었다면 결국 감방 동료와 공유한 이야기는 다른 순간에 동맹, 변호사, 중개인에게 언급되었을 수도 있다. 피고의 경로를 되짚어 볼수록 이 콘텐츠의 잠재적 보관자는 증가한다. 각 여행, 각 저택 체류, 제한된 회의 참석은 정보 수집의 지점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중 시나리오에서 진짜 위험이 발생한다. 확인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출처가 아니라 여러 출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려하면 2025년에서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의 확산이 모든 대화를 잠재적으로 장기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휴대전화에 녹음된 오디오,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 발송 후 잊혀진 메시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중이 배운 것이 있다면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도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서사는 톤을 바꾼다. 단순히 소위 도시락의 내용이 사실인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다. 소문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순간 행동 양식은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만남을 피하고 일정 조율을 다시 생각하고 동맹을 재검토한다. 드러날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종종 진실 자체만큼 영향력이 크다. 외부 관찰자에게는 일부 말뚝은 왕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고 다른 말뚝은 충돌 중심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물러나는 체스판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만약 어느 순간 맥스웰과 가까웠던 사람이 이 이야기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기로 결심한다면 이것은 더 광범위한 수사, 새로운 증인,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문서에 대한 길을 열 것이다. 이 시점에서 서사는 처음 시작한 사람이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위험은 이제 정보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돌아간다. 긴장은 고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기는 순수한 경우가 드물다. 누군가가 진실의 대변인으로 나서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흔하다. 사건을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진실의 층과 기회주의적 층을 분리하는 것이다. 수많은 버전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드러낼 용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이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이것이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님이 점점 명확해진다. 그것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비틀어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회의실, 정부 집무실, 비공식적 공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감방 속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훨씬 더 넓은 갈등의 한 장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말뚝들은 아직 배치 중이고 결과는 열려 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당신은 아직 많은 이야기가 남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대화가 작은 서클에서 공적 무대로 이동할 때 그것은 보는 이, 논평하는 이, 공유하는 이의 관심으로 생명을 얻는다.
바로 그 순간 이야기는 단순히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것이 된다. 더 많은 사람이 이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하며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라. 추가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논의의 범위와 깊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살균된 듯한 외관의 집무실에서는 두꺼운 벽으로 소리가 흡수되고 보관된 서류 냄새와 식은 커피 향이 섞인 공간에서 논의는 곧 지침으로 변한다. 결정은 마이크 앞에서 내려지거나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협약도 있고 수년간 숙성된 협약도 있으며 모두 기억, 원한, 결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이해관계로 형성된다. 이 방 구석구석에는 모든 사람이 불안정한 땅 위를 걷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눈빛이 있다. 긴장은 단지 고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25년의 속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제한된 메시지 그룹이나 우연한 만남 속에서 은밀히 회자되는 대화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나가면 안 된다 라는 암묵적 경고 속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결정이 내려진다. 그렇다면 각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 한편 정보의 흐름은 거의 유기적으로 진행된다. 예상치 못한 중개자를 통해 퍼진다. 운전기사, 보조, 2차 직원들 모두 단편을 포착한다. 복도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전화통화 중에 강한 표정, 우연히 본 문서. 개별적으로 보면 무의미해 보이는 세부 사항이지만 모이면 전체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서사가 된다. 그때 나타나는 질문. 누군가가 주된 관련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혼자 이 퍼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권력이 집중된 공간에서는 모든 제스처가 해석되고 부재는 평가된다. 회의에서 비어있는 의자는 질병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눈 밖에서 무언가가 계획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 거절된 초대는 단순한 기분 탓일 수도, 아직 공표되지 않은 단절의 표시일 수도 있다. 이런 미묘한 신호들은 공개 발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면밀히 관찰한다. 또한 특정 인물들이 위기 속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부유하는 기묘한 능력이 존재한다. 외부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거나 정치적 수완처럼 보인다. 하지만 만약 그 너머가 있다면 겉보기에 면역처럼 보이는 이면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드러내야만 해체될 수 있는 정교하게 짜인 합의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공개적인 대립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격렬한 연설도 제도적 전쟁 선언도 없었다. 대신 훈련된 눈에는 곧 찢어질 듯한 연약한 위장처럼 보이는 친절의 커튼이 감싸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로를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답은 더 강력한 공격이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정보를 풀어놓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움직임은 독특한 리듬을 따른다. 주목받지 않을 만큼 느리면서도 나아가기에는 충분히 단단한 발걸음.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이는 일상의 작은 균열을 눈치채기 시작한다. 예기치 않은 시간의 전화, 갑작스러운 출장, 타당한 이유 없는 연기.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하는 신호지만 체스를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말들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날마다 이야기가 새로운 층을 얻는 것처럼 느껴졌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드러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세부 사항들이 거의 먼지처럼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빛을 비추면 그들은 항상 여기에 있었지만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가장 주의 깊은 눈들은 최근의 특정 움직임들이 이전에는 단순한 관료적 형식으로 여겨졌지만 훨씬 더 대담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단순히 종이에 서명하거나 의례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수십 년 동안 숨겨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였다. 거의 아무도 고려하지 않았던 한 측면은
이러한 사건의 주변에 위치한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었다. 신문에 나타난 적은 없지만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순간들을 목격할 만큼 신체적 정서적으로 가까웠던 인물들. 예를 들어 한 전직 사적 클럽 직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조용한 회의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 회의에는 공식 사진에 절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있었다. 당시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몰랐지만 수년 후 텔레비전에서 특정 이미지를 보고 몇 명을 알아보고 그 희미했던 대화의 기억이 강하게 되살아났다. 그 방들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까? 그리고 대화가 길어질 때마다 배경 소리가 일부러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기억은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드러낸다. 민감한 대화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이다. 많은 장소에서 가구 하나하나, 커튼 하나하나, 심지어 테이블 배치까지도 외부인이 무엇도 들을 수 없도록 계획에 따라 설정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웨이터와 경비를 교대로 바꾸는 관행까지 있었다. 아무도 너무 많은 정보를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한 오래된, 그러나 효과적인 논리였다. 퍼즐 조각을 따로 떼어두어 아무도 혼자서 완성할 수 없게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중함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평소보다 조금 오래 지속되는 시선이나 겉보기에는 무해한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여기에 기억해야 할 무언가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렇게 단편이 생긴다. 대화의 조각이나 정신적 이미지들이 시간을 견디며 서로 결합되었을 때 도덕적,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무게를 갖는다. 이러한 단편이 결코 질문받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침묵을 선택했을까? 아직도 그곳에 있었던 이들의 영향이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일부 핵심 인물들의 비정상적 이동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식 기록이 없는 짧은 여행, 언론이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장소로의 이동. 이런 경우 소규모 개인 공항은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의를 위한 중간 지점이 되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무엇인가를 숨기려 할수록 그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흔적을 남긴다. 비행 계획, 세관 기록, 호텔 예약, 모든 것이 흔적을 남긴다. 비록 거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이런 맥락에서 일부 독립조사자들은 이동 데이터와 일정 공개 출현 기록을 비교하기 시작하며 흥미로운 공백을 발견했다. 공식적으로 아무 일정이 없는 날들, 하지만 주요 인물들의 빠른 이동과 겹치는 날들. 어떤 주제들이 이런 정도의 은밀함을 요구하는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 시간 동안 동맹을 맺고 서비스를 논의하며 가장 보호된 사무실에서도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완벽한 공간이 조성된 것일까?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같은 패턴이 더 작은 규모에서도 반복된다는 것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다. 기업, 협회, 심지어 가정에서도 가장 민감한 결정은 공식 회의가 아니라 비공개 저녁 식사나 주차장에서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제적 이해관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의 경우 변화하는 것은 규모와 잠재적 영향력이다. 복도에서 오간말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 경로나 조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또 다른 측면은 정보 수집자의 역할이다. 수년간 자료를 수집해온 사람들, 즉 즉각적인 사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기고를 만들기 위해 신문 스크랩, 기록, 사진, 메모를 모은 사람들. 그중 한 명은 암호로 일지를 작성하며 목격한 회의나 들은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 자료가 지금도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존재 가능성만으로도 참여자들 사이에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개인적인 일지라 하더라도 목격자 기억에 없는 날짜, 시간, 사건 순간 작성의 냉철함이 담겨 있다. 공개 기록에 자리 잡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다. 그때는 너무 사소해 보였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자선 행사를 촬영하기 위해 고용된 사진작가가 두 유명 게스트 사이에서 봉투 교환을 배경에 우연히 포착했다. 당시 그는 이를 사소한 세부 사항으로 여기고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 아카이브에 보관했다. 오늘날 그는 그 사진을 다시 보며 그 안에서 더 큰 무언가를 암시하는 표시를 발견한다. 이 작은 발견들은 과거가 드물게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다시 떠오르며 종종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손을 통해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일부가 잊고 싶어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새로운 연결과 해석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곧 더 구체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서나 녹음물이 아니라 태도의 변화였다. 수년간 늘 곁에 있었던 보좌관이 공개 일정에서 사라졌다. 특정 입장을 강하게 옹호하던 인물이 점점 더 절제된 어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묘한 조정은 관찰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표시가 된다. 내부에서 무언가가 움직였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공식 발표 이전에 이를 감지한다.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다. 양측 모두 일종의 저항 게임을 하고 있는 듯했다. 한쪽은 너무 많은 것을 아는 자들로 말할 순간을 계산한다. 다른 쪽은 대본 밖의 한마디가 연쇄 반응을 촉발할까 두려워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양극 사이를 오가며 암호화된 메시지, 애매한 약속, 때로는 은밀한 위협을 전달하는 중개자가 있다.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그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경우 전달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메시지가 수정되지 않았을까? 동시에 공식 일정에 없는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단기간 임대한 주거지에서의 모임, 명확한 기록을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이동, 주요 뉴스가 관심을 분산시키는 날짜 선택까지. 이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안무이지만 필연적으로 관찰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흔적을 남긴다. 특정 운전사를 선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하고 특정 차량이 외딴 장소에 나타나는 것. 이러한 세세한 모든 것이 전체 그림으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평범해 보이는 제스처도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는 악수, 겉보기에는 단순한 질문 앞에서의 잠시 멈춤, 필요 이상의 한 초 동안 지속되는 시선. 이러한 순간에서 진실이 새어나간다. 누군가 원해서가 아니라 몸이 항상 대본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주에 깊게 생각하며 필터링해야 할 때 특정 대답이 느려지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는가? 또는 무의식적인 표정이 의도적으로 구성된 발언과 모순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일부가 물러나는 동안 다른 이들은 거의 도전적인 자신감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적 행사에 나타나고 인터뷰를 하고 편안하게 보이는 사진을 게시한다. 이는 정상성을 유지하려는 시도일까? 아니면 위축된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까? 어쩌면 두 가지 모두일 수 있으며 아마도 이러한 모호함 자체가 목표일지도 모른다. 아무도 다음 단계를 예측할 수 없다면 어떤 반응도 제한된다. 배경에는 중요한 말들이 바뀌고 있지만 게임이 외견상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떠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선과 경계를 움직이며 다음 수가 등장할 때 동일한 전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판을 다시 그리는 것 같다. 이 재배치 속에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더 큰 위험이나 적 때문에 임시로 협력하는 예상치 못한 동맹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동맹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 즉각적 위험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축적된 긴장은 가장 단순한 만남조차 잠재적 함정으로 만든다. 저녁 식사가 단순한 식사일 수도 있고 작성할 수 없는 협정을 강화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그 뒤에는 계산이 있으며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은 거의 없다. 외부 관찰자에게 도전은 표면이 평온해 보이지만 곧 균열이 생길 때를 포착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갑작스러운 폭발로 진행되지 않는다. 오래된 톱니바퀴가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전개된다. 박수나 극적인 선언은 없다. 유리잔 너머로 던져지는 시선, 공개 대화에서 피하는 이름,
설명할 수 없이 좁혀지는 거리들. 이러한 미묘한 순간마다 모든 것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 결국 구조를 파괴하는 것은 소음이 아니라 끊임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모다. 내부에서 서서히 부식되어 어느 날 외관이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점, 모든 디테일이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따라갈지 결정해야 한다. 계속한다면 특정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척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아마 당신이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이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주제를 닫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특정 발언을 듣거나 특정 회의를 목격하거나 결정 과정을 지켜보더라도 단순히 말해지는 것 너머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새로운 해석의 층이 열리고 있다. 그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제스처, 의미가 가득 담긴 잠깐의 멈춤, 공식 버전의 틈새 속에 존재한다. 바로 이 순간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의 직선적 흐름에서 벗어나 한 가지 부름으로 변한다. 바로 각자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의식적 참여자가 되라는 부름이다. 이 관점에서 세계적 균형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필수적 자원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지도자를 아는 것은 단지 그들이 공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젊은 시절 어떤 생각이 그들을 형성했는지, 수십 년 동안 어떤 전략을 다듬었는지, 그리고 어떤 모순을 조용한 흔적으로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정을 깊이 탐구하면 현재를 형성하는 많은 결정들이 오래전 헤드라인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명료함은 단순히 과거를 비추는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글로벌 판도를 읽고 다음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이 의도를 담아 우리는 독점 이북을 제작하였다. 이 책에는 이러한 대통령들과 현재 지정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지도자들의 전기와 분석이 수록되어 있다. 보다 비판적이고 일관된 시각으로 이 내용을 탐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당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새로운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세한 디테일을 포착하게 했다면 채널 구독, 댓글 작성,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권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지지의 표현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사고하고 질문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욱 넓은 의식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집단적 대화의 장을 키우는 방식이다. 오늘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이 여정의 다음 단계는 아직 그려지고 있는 중이며, 다가올 때면 오늘은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답을 가져오거나 아직 우리가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질문들을 던질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가자.